당 수치는 괜찮다는데 왜 몸은 점점 무거워질까요? 최근 건강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자각하지 못하고 결국엔 뒤늦게 고혈당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자주 빠진다면 이미 신호는 시작된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좋은 재료들을 실제로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실천 루틴과 Q&A를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 지금부터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루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특히 혈당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작고 가능한 쉬운 루틴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루 5분 실천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식후 5분 걷기와 복식 호흡법입니다. 첫 번째 루틴, 식후 5분 걷기. 식사 후 혈당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혈당이 너무 빠르게, 너무 높게 오를 경우예요. 이럴 때 식사 후에 단 5분만 움직여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호주의 심장 당뇨병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후 5에서 10분간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걷기는 꼭 바깥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제자리에서 천천히 다리를 움직이는 정도도 처음에는 충분합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누워 계셨다면 오늘부터 단 5분만 몸을 써보세요. 그게 혈당 곡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나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따뜻한 계피차나 여주차 한 잔으로 속을 덮이고 그 여운을 느끼면서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정리를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루틴, 복식 호흡법입니다. 숨을 잘 쉬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거나 긴장이 지속될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우리 몸을 긴장해서 이완 상태로 바꿔줍니다. 한의학에서는 호흡이 고르면 기의 순환이 편안해지고 기혈이 조화롭게 흐른다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당도 보다 천천히 부드럽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어깨에 힘을 풉니다. 배에 손을 얹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6에서 7초간 조용히 내쉬는 거예요. 이 과정을 5분간만 반복해 보세요. 이 짧은 복식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가라앉고 불안정했던 혈당 수치도 더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루틴으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은요, 식후 알람을 설정하기입니다. 밥 먹고 5분 움직이기 알람을 휴대폰에 넣어 보세요. 그리고 차 마시기와 연결해 보세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여주차나 계피차를 마시는 시간에 함께 호흡 연습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여유 있는 시간대를 루틴 시간으로 정해두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이 빨리 자리 잡습니다. 복부 비만과 혈당을 함께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레몬수에 이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라는 영상을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식 습관 하나만 달라져도 혈당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실제 많은 분들이 실천으로 느끼고 계세요. 영상 설명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하는 실천이 건강을 바꿉니다. 이런 방법을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자주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차를 마시고 루틴을 실천하면서 비슷한 고민들을 나눠주셨어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서 한의학적 관점도 함께 더해서 하나씩 쉽고 편안하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약을 먹고 있는데 계피차나 여주차 마셔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차는 음식처럼 섭취되는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약과 함께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주나 계피는 한의학에서도 혀를 움직이고 기운을 소통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체질에 따라 혈당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드실 때는 하루 한 잔 연하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중이신 약이나 몸 상태가 민감하신 분들은 한의사나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오래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하루에 얼마나 언제 마시면 가장 좋을까요? 네,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따뜻하게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시간은 소화가 시작되면서 혈당이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의 작용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이 따뜻해야 기가 잘 돌고 소화도 순조롭다고 보기 때문에 차가운 차보다는 따뜻한 차, 그리고 아침보다는 점심 또는 저녁 시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여주차는 쓴맛이 너무 강해서 마시기 힘든데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쓴맛은 몸을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성질로 봅니다. 여주의 쓴맛 자체가 당 대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천천히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처음엔 여주를 뽕잎이나 돼지 감자와 함께 우려서 쓴맛을 줄이는 것도 좋고요. 하루에 한 잔부터 점차 양을 늘려가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과 습관도 궁금하셨다면 지금 위쪽 카드에 약 없이 혈당 수치 바꾼 하루 식단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식단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줄고 혈당이 훨씬 좋아졌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번째, 루틴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자주 까먹거나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루틴을 하나의 행동보다 짧은 의식처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차를 마시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 걷는 5분은 하루의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처럼요. 또 눈에 보이게 기록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차 마신 날을 달력에 표시하기, 오늘도 5분 걸었는지 간단히 체크해 보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꾸준함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차를 마시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식후에 무거움이 줄고 기운이 빠지던 시간이 덜해졌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단맛에 대한 갈망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차는 약처럼 즉각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2,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 중에는 요즘 혈당이 좀 더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실천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에서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는 댓글을 통해서 더 자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 관리를 위한 작고 확실한 실천법, 그리고 실천하며 생긴 궁금증 등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차, 식후 5분의 움직임, 그리고 나를 위한 짧은 호흡 하나, 이런 작고 소박한 실천들이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 건강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중 틈틈이 읽고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